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플랫이라는 이제 그로스 해킹 및 데이터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엑스플랫의 대표이자 아직도 실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로스 리드로서 하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콘텐츠, 오늘 강의는요, 그로스 해킹이 뭔지, 그리고 뭐 A/B 테스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마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앞으로 주구장창 하게 될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이왕 강의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조금, 저희가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한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로스 해킹에서 다루는 뭐 AARR이라는 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시장을 어떻게 들어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주안점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만 잘 느끼시고 그로스 해킹이 이런 거구나. 딱 이런 이해만 해도 저는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모든 강의의 시작은 바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스타트업이시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스타트업을 넘어서 이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가시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작을 했지? 그리고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시작들을 하고 있는지. 좀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로스 해킹은 바로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인가. 바로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로스 해킹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뭔가 어프로치가 오는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오퍼 오는 업체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겠죠? 대부분 새 그래프 중에 하나를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좀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이렇게 딱 썼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이후에 자금이 떨어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던가 한참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임계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천장을 뚫고 나가지 못하거나 혹은 성장은 하는데 너무 천천히 성장해서 우리의 그 엄청난 고정비들이죠. 이런 것들을 감당할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회사들이 주로 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다 대부분 세 가지 그래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제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실리콘밸리의 구르죠. 이제 스티브 블랭크라는 사람이 스타트업이란 건 결국에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찾는 임시 조직이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런 그래프 얘기하다가 왜 임시 조직이냐, 가설이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스타트업 대부분들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드 라운드부터 뭐 시리즈 B까지 있는데 이런 투자 베이스들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헐헐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활주로 해서 뭐 바퀴 갑자기 전복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아마 대부분 계시면은 밸류 오브 데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본금이 떨어지기 전에 이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죠. 여기를 넘어서 이제 점점 활주로를 넘어서 이제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 밸류 오브 데스에서 좀 낙후가 많이 되죠. 뭐 여기 중에는 뭐 투자 베이스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혹은 지금은 이제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회사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성장 곡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이라는 건 결국에 가장 중요한 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우리가 스타트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시간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소모되기 전에 우리는 성장하는 답을 찾아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의 성공 방정식을 찾는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도 좀 얼리 스테이지부터 좀 규모가 큰 데들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엔 다 똑같아요. 페이스북도 아직도 그로스팀 그리고 쿠팡도 그로스팀이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여기서 제가 조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 사업을 좀 운에 맡기시지 않았나요? 기획자라든지 마케터의 직감만으로는 온라인의 이 치열한 세계에서는 저희가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어요.
결국에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무조건 지금도 통한다? 옆에 있는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가 나한테도 통한다? 저는 아직까지는 똑같은 성공 사례가 있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A 업체를 내가 이렇게 성장시켰어. 라고 해서 B 업체가 똑같이 성장한다? 나는 블로그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내 친구는 유튜브로 성장을 했대. 나도 그러면 유튜브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모든 조직이 다 특히 큰 기업들과 다르게 스타트업은 조직 구조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 다르고 그리고 자본금 그리고 산업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공 방정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로 나온 것들이 바로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는 앞에 제가 우리 스타트업들은 뭐죠? 임시 조직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가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로스 해킹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데이터랑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뭐 조금 글이 어렵게 써 있어요. 근거 없는 예측이나 직관에 의한 실행이 아닌 과학적 실험 결과에 근거한 실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가설이다. 이거 직관에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로 하나씩 검증해보고 지속적으로 이런 가설 검증을 반복해서 성장해 나가자. 이게 바로 그로스 해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로스 마인드셋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앞의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바로 그로스 해킹이다. 뭐 라이프 해킹이라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로스 해킹을 반대로 잘라서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설과 검증을 기반으로 마치 해킹처럼 뭐 사실 그로스 해킹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니네들 뭐 화이트 해커처럼 이런 뭐 해커들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성장에 필요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킹처럼 해나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념들 지금 뭔 소리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제가 천천히 하나씩 이제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죠. 쇼핑몰인데 저희 대표님하고 항상 패션이기 때문에 A컷으로 항상 많이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을 때 대표님은 항상 톤앤 매너인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을 밀었고 직원들은 이 양털조끼가 이게 양털조끼거든요. 아이, 유아복. 근데 엄마하고 이렇게 커플로 입을 수 있어. 이런 이미지가 잘 먹힐 거야. 그리고 이제 다양한 A컷들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의 기준으로 해서 이 A컷을 선정할까요? 왜냐하면 패션 같은 경우는 1년에 저희 같은 경우 12번을 런칭을 해요. 런칭했을 때 이 한 달 안에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콘텐츠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밀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직관적으로 다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좋을까요? 아니면 B가 좋을까요? C가 좋을까요? D가 좋을까요? 다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A/B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B와 C가 가장 이미지적으로 반응이 높았어요. 데이터로 우리는 하나를 알았죠. 그러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A와 B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소구 포인트들과 매칭을 해서 했을 때 더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엄마와 함께 커플이라는 워딩 그리고 여기에 달렸던 수많은 후기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런칭한 지 5분 만에 품절이 됐었으니까 런칭 5분 만에 품절이 됐다. 그리고 후기 중에 많았던 귀여운 뽀짝한 아이템. 과연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테스트했을 때 약 일주일 동안 2개의 테스트를 다 끝냈는데 압도적으로 이 B2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동안 이 B2의 소재로만 이 제품을 다 팔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원단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표님이 저한테 광고비를 1예산 5천 원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테스트를 보고 확신이 있었을 때 강하게 먼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안 좋은지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로스 해킹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생각한 건 다 가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로 출발 그리고 이 가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씩 검증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낸다. 자, 아까 이미지 중에 이게 더 잘 맞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워딩이 더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디벨롭을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로아스 뭐 전환율이 2%가 나왔어. 나 만족할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3%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만 원밖에 구매 안 하는 사람들이 6만 원 쓰게 만들 것인가?
또 6만 원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7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을 바로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뭐 상세 페이지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요. 이것도 실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업체인데 되게 A/B 테스트를 많이 해요. 실제로 아까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광고 소재 테스트만 연애 상세 페이지랑 해서 한 100번 이상이에요. 이제 계속 A/B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지금도 업계 평균을 훨씬 윗두는 그런 전환율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스테이 헝그리, 뭐 아직도 나는 고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저는 그 스타트업 보면서 되게 중요한 고객과의 우리가 만남에 있는 접점인 제품 소개라든지 이런 페이지들이 한 번 만들어지고 쭉 가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면은 2%도 3%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여기 브랜드의 이제 스테디셀러였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처음 문구가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노멀하게. 이거 리오더 품절돼서 오픈했어요. 그 다음에 문구를 추가해봤어요. 런칭한 지 10분 만에 품절됐던 이게 리오더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감 임박이라는 것들 넣어서 이렇게 계속 더블 다운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물론 제가 지금 광고 소재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보다 우리는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하는 것들 바로 이게 그로스 마인드셋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쓰이는 그런 캠페인 문구들하고 되게 달라요. 지역적으로. 국내에서는 뭐 어드벤처 뭐 이런 단어들이 했다면은 뭐 미국에서는 뭐 익스플로 원더랜드 그리고 좀 더 가족적인 그런 것들 같이 노는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 아까 그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아예 소구 포인트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객을 뭉뚱그려서 생각하진 않았나? 우리 고객들을 너무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지금은 되게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는 고객을 너무 잘한다는 착각으로 뭐 그냥 메시지 한번 던지고 이렇게 끝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이 패션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재구매하는 사람과 신규 구매 다르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와 그리고 유치원 보내는 엄마가 또 다릅니다. 문세점 보내는 엄마 또 다르고 이런 것처럼 우리 고객들은 되게 다양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데이터로 국내에서 A/B 테스트로 가장 유명한 회사죠.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1위 업체죠. 이제 옵티마이즐리에서 옵티마이즐리를 쓰는 업체와 아닌 업체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위드 A/B 테스팅을 하는 업체는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근데 제 주위의 대표님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마케팅 잘하는 것 같아서 하다 보면 결국에 기복이 와요. 결국에 A/B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엔 저희는 답을 찾거든요. 아직까지 저희가 저희 팀들이 들어가서 성장 못 시키는 회사는 없어요. 다만 기간의 차이는 좀 있을 뿐. 왜 그러냐? 결국에 우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또 실험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 평균적으로 228%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A/B 테스트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약 실험을 1000개 정도 해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 그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바뀌어요. 하루에 1000개 정도 하려면은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한 50명 정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시리즈 C, D 넘어간 이런 업체들의 크로스 팀들 보면은 한 달에 실험 몇 개나 해요라고 물어보면은 한 1000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성공을 해요. 하지만 이 한두 개가 성공을 했고 왜 8개가 실패했는지를 데이터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서론이 좀 길었죠?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1000만 원을 투입하기 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디에 1000만 원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으로 혹은 개선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8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관점을 바로 그로스 해킹이고 요즘에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에 보면은 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A/B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을 때는 10개 중에 한 두세 개만 성공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실패들도 있지만 한 땀 한 땀 모여서 크로스해킹을 보면 보통 복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막 크리에이티브 중심적으로 하는 업체보다 좀 니네 왜 이리 실험만 해. 좀 임팩트 있는 거 그냥 크리에이티브 좀 찍으면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업체들의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J커브를 좀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도 이번에는 뭐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수많은 저희가 A/B 테스트를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랑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A/B 테스트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런 테스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봐야겠다. 좀 이렇게 계속 실험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이런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처음부터 실험이 성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단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성공해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신이 생기고 점점 스케일업이 될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 유아복 브랜드도 제가 시작했을 때 대비해서 1년 만에 한 10배 이상을 키웠어요. 이제 키울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뭐 5천 원씩, 만 원씩 막 이렇게 실험을 돌리면서 요즘 이제 하루에도 열 몇 개의 실험이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됐어요. 다들 이제 뭐 코로나 때 패션이 뭐 죽는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실험을 기반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아마 우리들도 그동안 누군가의 직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실험을 기반으로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쉬운 예시를 든다고 좀 광고 위주로 얘기했긴 했지만 저희 팀들이 하는 업무 영역들을 보면은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광고만으로 큰다는 착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 중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CRM 프로젝트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전화 상담 스크립트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게 광고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을 셀 수 있는 대로 조금 막아놓고 그 다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마케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절충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전환율을 더 높인 상태에서 광고를 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로세킹에서는 크게 2단계로 해요.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마켓핏이 잡혀 있지 않은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 와서 우리도 급속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스케일업 단계가 아닌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제품과 시장의 핏이 어떻게 맞지? 우리의 진짜 우리 거에 열광하는 헤비 유저들과 그런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 핏을 맞춰보고 거기부터 집중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스케일업을 해나가는 거죠. 하지만 좀 광고 만능주의가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성공 사례들이 내부에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대기업부터 해서 중견기업 뭐 다양한 프로젝트 해보면은 대부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런칭하면 성공해. 그리고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면 돼.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프로덕트 마켓핏. 이게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진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열광을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할 거고 그래도 충북에서 내노라는 업체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덕트 마켓핏이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